미국은 오랫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올해로 39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집에 갇혀 있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의 수감 생활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갇혔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나왔을 때 자신이 떠났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역대 가장 긴 수감 생활을 견뎌낸 몇몇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넘버 1. 토마스 트란티노. 토마스 트란티노는 자신이 문제 많고 위험한 사람임을 인정한 인물로 193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약물 남용을 시작했고 20살이 되기 전까지 이미 6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운명의 밤이었던 1963년 8월, 그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충돌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체포를 피하며 66시간 동안 도주했지만 결국 자수했고 자신이 기소된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그의 유죄를 명백히 입증했고 그는 곧바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뉴저지주에서 1971년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그의 형량은 2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을 둔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형수로 있던 시간 동안 트란티노는 작가이자 화가로 변모하며 수감 중 2권의 책을 쓰고 사파를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2002년에 석방되어 뉴저지주 역사상 최장기 수감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넘버 2. 리키 잭슨. 억울하게 거의 4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리키 잭슨에게는 1975년부터 이어진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19살이던 그 해에 잭슨은 친구 와일리와 로니 브리즈맨과 함께 영업사원 해리 프랭크스를 살해한 혐의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유죄 판결은 당시 13살이었던 에디 버논이라는 소년의 증언에만 의존했고 그 외에 잭슨과 브리즈맨 형제를 사건 현장과 연결할 물적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잭슨은 여러 차례의 항소와 행정적 실수 덕분에 사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013년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소년이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며 경찰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강요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었으며 당시 학교 버스를 타고 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진술로 인해 잭슨과 와일리 브리즈맨은 2014년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둘 다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의를 기다려야 했으며 로니 브리즈맨은 2003년에 이미 석방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로 인해 잘못된 수감 생활에 대한 보상금으로 $1,800만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넘버 3. 오티스 존슨. 운 나쁘게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라는 말은 전과자 오티스 존슨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1975년 존슨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뉴욕 할렘에서 5월 5일에 산책하던 중 경찰에게 불심 검문을 받았고 경찰은 그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격 사건의 용의자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를 수색했습니다. 단지 용의자가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존슨이 의심받은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나 신뢰할 만한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긴 수감 기간 동안 홍콩에서 승려로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의 그린 헤이븐 교도소에서 명상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비서 업무까지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행동 덕분에 그는 9차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몇 차례 심사에서 고백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지만 그는 결백한 범죄를 시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고집스러운 진실성이 통했고 2014년 9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넘버 4. 조 라이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미성년자에게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세계적으로 선두를 지켜왔으며 펜실베이니아 주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청소년을 무기징역으로 수감한 주입니다. 조 라이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감된 청소년 무기수로 비극적인 기록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2021년에 83세 나이로 석방되었으며 15살부터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엘라베마 소장농의 아들인 조 라이건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처음 감옥에 들어갔으며 나트킹 콜의 프리텐드가 빌보드 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던 때였습니다. 세상은 그동안 크게 변화했고 그의 눈에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1953년 라이건과 또래 흑인 소년 4명은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강도와 흉기 난동 사건에 연루되어 그 결과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누군가를 찔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라이건은 이제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을 석방시켜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감옥에서 익힌 청소 기술을 살려 청소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60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마친 후 교도소 밖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입니다. 라이건은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발전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오랜 수감 생활이 남긴 정서적, 심리적 영향도 상당하며 그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보이며 수감 생활 동안 얻은 교훈과 개인적 성장이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버 5. 베티 스미시. 베티 스미시 1963년 새해 첫날 베이비시터였던 베티 스미시는 한 아이의 사망에 책임을 지게 되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간 그녀는 2012년에 석방되었으며 그때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처 요청은 2명의 주지사에 의해 거절되었고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여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애리조나 주의 가석방 위원회의 지원과 함께 젠 브루어 주지사가 그녀에게 사면을 허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스미시가 1963년에 산드라 게르버릭이라는 아기에게 저지른 범죄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올드코드 무기수로 불리던 스미시는 1973년 이전에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주지사의 사면 없이는 석방이 불가능했습니다. 1989년 이후 이와 유사한 상황의 무기수 중 단 3명만이 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20살이던 스미시가 생후 4개월 된 아기 산디 게르버릭을 포함해 4명의 아이를 돌보던 도중 벌어진 비극에서 거의 50년이 지난 후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넘버 6. 셀드리톱. 셀드리톱은 17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미시간주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는 존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톱은 56년이 넘는 세월을 복역한 후 2019년에 석방되어 형제와 함께 스테이크 저녁 식사로 그의 출소를 축하했습니다. 톱은 미시간주에서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청소년 무기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하지 않았으며 1987년과 2008년에 요청했던 감형 요청도 거절되었습니다. 1962년 시카고에서 체포된 그는 그날 찰스 데이비스의 집에 침입해 그를 치명적으로 찌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데이비스는 50살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톱은 12살 때부터 정신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으며 사건 당일 미시간주 폰티악의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최근 전기 충격 치료와 수치료 등 치료를 받은 상태였으며 그날의 참극으로 이어진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와 그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워드 크리스텐슨, 리처드 호넥, 그리고 쉘드리톱의 이야기는 장기간의 수감 생활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 수감된 이들은 대부분의 생을 감옥에서 보냈고 자유의 순간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정의와 재활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지속적인 결과와 사회가 이들에게 내린 반응을 반추하게 만듭니다. 넘버 7. 소렌 마티아센. 1876년 체격이 큰 소렌 마티아센은 말상인 닐스 보겔룬드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부유한 아내를 찾는데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렌이 결혼한 아내는 부유하지 않았고 보겔룬드가 빚을 갚으라고 찾아왔을 때 그는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막대한 빚에 시달리며 갚을 방법이 없던 소렌은 결국 보겔룬드를 살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살인 후 곧바로 체포된 그는 49년이 넘는 중노동형을 호르센스 주립교도소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혹독한 노동은 그의 몸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지만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체격이 좋았습니다. 이 교활한 덴마크인은 마침내 1925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넘버 8. 존 써니 프란제즈. 1950년 존 프란체세는 뉴욕의 콜롬보 범죄 조직에 합류해 마피아의 가장 강력한 집행자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50건 가까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1967년 전국적으로 은행 강도 행위를 조직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입증할 수 있었던 혐의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50년형을 선고받았고 1978년에 가석방되었지만 최소 6번의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여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2011년 93세 나이에 그는 강탈과 고리 대금업 혐의로 다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100세 생일에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며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동안 프란체세는 4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며 성인 인생을 범죄와 감옥 생활 사이에서 보냈습니다. 프란체세는 조직 범죄의 험난한 세계를 헤쳐나가며 강인한 의지와 평판을 쌓아 마피아 세계에서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후에도 그는 여전히 범죄 활동에 관여하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집착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도 그의 불법 활동을 막지 못했으며 그는 조직 범죄 세계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프란체세의 이야기는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마피아의 어두운 인물들과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끊임없는 매력을 반영했습니다. 100살로 석방된 그의 모습은 조직 범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 살아남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했습니다. 넘버 9. 하워드 크리스텐슨. 겨우 16살이었을 때 하워드 크리스텐슨은 범죄의 길에 빠져들었고 결국 학교 교사였던 에이다 캐리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범죄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그 결과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리스텐슨이 결코 사면받지 않기를 바라는 여론이 뜨거웠고 이를 요구하는 청원에 무려 3,000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은 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그는 약 30년을 양크턴 주립 정신병원에서 간헐적으로 보냈습니다. 1970년대에 그의 형량이 조정되면서 가석방 가능성이 생겼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나이가 들면서 1995년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워드 크리스텐슨은 1999년 7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58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고 삶의 마지막에 잠시 자유를 만끽했을 뿐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해보면 그는 자유인으로 살아간 시간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시간을 수감된 상태로 보낸 셈입니다. 넘버 10. 찰스 에드렛 포드. 1952년 찰스 에드렛 포드는 매우 편향된 환경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를 받았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종식되기 12년 전인 메릴랜드주에서 백인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범행 현장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알리바이 증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증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를 상대로 한 증인들은 서로 모순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의 변호인은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였기에 제대로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포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했지만 사건이 철저히 재검토된 것은 64년이 지나서인 2015년이었습니다. 증거가 재조사되며 원래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형이 무효화되었지만 결백이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완전한 석방이 아닌 부분적 자유가 허락되었고 그는 86살에 볼티모어의 한 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6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얻은 부분적 자유였지만 포드는 사건이 좀 더 공정하게 재검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넘버 11. 리처드 호넥. 미국의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던 1976년 리처드 호넥은 9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사람으로 기록되었으며 1899년에 월터 코엘러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범죄가 너무나도 오래되어 신문에서는 사진 대신 그림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호넥은 처음 12년을 일리노이주 졸리엣 교도소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자작무기로 부소장을 공격한 뒤 20일간 독방에 갇혔으며 이후 메나드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35년을 교도소 제빵실에서 일하며 칼 대신 제빵 장갑을 끼고 지냈습니다. 1963년에 석방될 때까지 그는 총 64년을 복역했습니다. 오랜 교도소 생활 중 빵을 만들어 온 그가 처음 제대로 된 케이크를 받았던 순간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였을 것입니다. 그의 초기와 후반의 머그샷에서 나타나는 극명한 변화는 길고도 깊었던 수감 생활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넘버 12. 폴 가이델 주니어. 리처드 호넥이 1963년에 석방될 당시
폴 가이델 주니어는 여전히 50년 전 저지른 폭력 범죄로